예, 그럼 오늘 먼저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건축물 녹화 세미나입니다. 요새 좀 건축물 녹화에 대해서 시의성도 있고 해서요, 이런 주제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바쁘신 와중에도 여러 발제자분들께서 긴급하게 좀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좋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세미나는 저희 건축학계에서 주최를 하고요. 건축학계에 건축 조경 및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 위원장님 계시는데요. 송 위원장님께서 무심양면으로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각자 발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 발표 시간이 되면 따로따로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첫 번째 순서로 학 회장님께서 인사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축 조경 및 경관위원회에서 좋은 세미나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송임은 위원장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사회 보시는 김현승 교수님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 세 분의 건축물 녹화하고 설계와 어떤 기술 이거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는 김진수 부회장님, 이하영 부사장님, 조윤철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건축물의 어떤 녹화를 어떻게 거기에 이제 어떤 기술이나 뭐 설계 기술, 뭐 제품 이런 것들이 있는지 또 국내외 좋은 사례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건축계에 건축물의 어떤 녹화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세미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빨리 발전한 나라고 소득도 높아진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어떤 수준이 옛날에는 뭐 괜찮았다 그랬는데 요즘은 뭐 웬만한 건물 저도 이 정도뿐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못 따라오고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국민이 원하는 수준까지 건축물의 성능도 높이고 디자인의 성능도 높이고 뭔가 기능적 성능도 높이고 그런 밸류를 업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저는 조경하고 건축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뭔가 어떤 건축물의 접목이 될 때 어떤 어떤 공간적인 가치가 크게 상승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제 경험으로 보면 뭔가 아트리움인데 거기에 뭐 많은 멋진 나무도 많고 그런 공간에 있을 때 또는 뭐 차를 먹더라도 뭐 가든 카페나 이런 데서 먹으면 훨씬 더 기분이 좋았던 경험이 있어요. 또 실제로 연구 성과로서 실내 공간에 어떤 녹화가 얼만큼 이상 됐을 때 뭔가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뭔가 그런 교육이든 학습의 효과든 이런 게 좋아진다 이런 성과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조경 쪽이 건축물하고 긴밀하게 협력되고 또 그것이 제도로서 되도록 하길 바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건물 지을 때 조경 일부 하지만 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이고 뭐 나중에 되면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부가가치를 창출 못하는 그런 조경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사는 사람도 역시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축학회, 건축조경 및 경관위원회에서는 제도적으로 개선될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주시고 그것들 자꾸 제안해서 건축계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법으로 바꾸는 이런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건축과 조경 모두 상생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그 조경에 대한 욕구도 더 높아지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져야 된다 이를 생각하고 지금이 근 10년, 20년 만에 좋은 그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송임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앞장서서 그 좋은 공간을 만들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학 회장님. 학 네. 회장님 사실 많이 바쁘신데 오늘 또 저희 세미나 한다고 해서 특별히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뭐 들리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박수로 학 회장님 인사말 감사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먼저 네. 나가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예, 그러면은 두 번째로 저희 그 건축학회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건축, 조경 및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송희문 위원장님께서 계시는데요.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도움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건축 조경 및 경관위원회 위원장 송희문입니다. 저희 건축 조경 및 경관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사를 빛내주신 대한건축학회 강구성 회장님 비롯한 여러 회원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세미나 준비에 수고해 주신 학회 관계자님, 특히 또 우리 김승현 의원님, 오늘 또 발표를 해주실 존경하는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김진수 부회장님, 히림종합건축 이하영 부사장님, PH6 디자인랩 조현철 대표님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대한건축학회 건축조경 및 경관위원회는 2020년에 건축, 조경, 경관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시각과 열린 마음으로 상호 협력하여 사회적 이슈를 논의하고자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2020년에는 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활동이 미비했으나 이번 건축물 녹화 설계 및 기술 향상화 주제로 하는 세미나 개최를 시작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준비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렇게 비대면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도심 환경이 폭염 및 열섬화 현상, 미세먼지 등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도심의 녹지를 확보하는 이러한 자연현상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심의 건축물을 활용하여 부족한 녹지를 확보하는 데 많은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옥상 녹화라든가 이런 인공 지반에 많은 녹화를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고 연구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저희 건축 조경 및 경관위원회에서 건축물 녹화의 기술 동향 및 국내외 사례를 주제로 개최하는 세미나는 매우 뜻깊은 주제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한건축학회 건축 조경 및 경관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 회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마음의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시간이 이제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요. 한 3분? 저희가 일부러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 더 들어오실 수 있도록. 첫 번째 주제 발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의 일정은 그렇습니다. 그 세 분이 발표를 해주시고요.
발표가 끝나고 한 20분 정도 종합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세미나는 8시 반 정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가 준비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녹화 설계 및 기술 현황 및 동향이라는 주제로 해서요. 김진수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부회장님을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부회장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를 졸업하셨고요. 지금 현재 소개시켜 드린 대로 인공지반녹화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활동하고 계시고요. 서울 그린 트러스트 이사라든지 녹색 서울 시민위원회 위원이라든지 국제 옥상 조경협회 위원, 서울시 서울로 7017 옥상 녹화 자문위원 등 인공지방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 부회장님을 마음의 박수로 또 맞이하고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녹화 설계 및 기술 현황을 지금 표지에 나온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이태리의 그 스테파노 보에리의 이 프로젝트들을 좀 우선 놨고요. 우리가 수직 정원 도시라든지 뭐 입체 녹화란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예전에 우리가 말하던 옥상 녹화의 개념보다는 요즘 좀 확장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표지로 좀 내봤고요. 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상 조경에 대한 어떤 뭐 설계라든지 현장, 가이드라인 이런 쪽에 많이 관여를 해서 이쪽에 대해서 뭐 관심이 남들보다는 좀 많은 편이고 경험이 조금 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요 사진은 이제 제가 하이라인도 몇 번 좀 가봤었고 쥐리 공항도 좀 가봤고 그래서 이런 그 트렌드가 좀 있는 이런 인공지반 혹은 건축물 녹화에 관련해서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우리가 옥상 녹화라든지 주로 이제 옥상 녹화가 인공지반 녹화의 대부분이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고 관리가 잘 안 돼서 문제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하이라인 같은 경우나 가운데에 있는 아래 사진은 이제 쭈리 공항에서도 이제 유지 관리를 하는 사진들이라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가운데 있는 것들 위에 있는 사진은 하이라인을 조성할 때 이게 조성 이후에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어떤 모습의 생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식물이 어떻게 자랄지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을 하고 계획을 해가지고 세운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너무 이제 급하게들 조경을 하다 보니 이런 치밀한 것들이 계획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오른쪽 위에는 그 스테파노 보에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작은 미니 생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여드리고, 오른쪽 아래 사진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요 몇 년 동안 또 화제에 올랐었던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인데, 쓰레기 소각장을 갖다가 이 스키를 탄다거나 등산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게 코펜힐이라는 곳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또 이야기를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스테파노 보에리의 개념이 그동안의 옥상 녹화의 개념을 좀 뛰어넘는 수직 녹화라든지 입체 녹화의 개념에 좀 가까운 것인데요.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그 밀라노에 있는 그 보스코 버티칼레라는 건물 2개짜리예요. 2개짜리 건물에다가 캔틸레버 보에다가 이제 미리 재배한 식물들을 갖다가 심어서 처음부터 좀 풍족하게 보이게 한, 그리고 여러 가지 경관적 효과하고 이 환경적 효과를 고려한 이런 건축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건축물을 통해서 스테파노 보에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21개의 프로젝트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프로젝트가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테파노 보에리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건축물을 상당히 상품화하는 데에도 참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이제 플라잉 가드너라고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동영상들도 유튜브에 올리고 이 관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도 상품화하는 데 있어서 참 뛰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 같은 경우도 옥상 녹화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많이 필요로 하기는 한데 우리도 많은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외국의 이런 사례들만 연구하고 쫓아다니고 카피하는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 이제부터라도 한국이 특히 서울이 이런 트렌드 입체 도시나 수직 정원 도시, 수직 정원 건물에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건축물 녹화의 개념이 좀 많이 바뀌고 있죠. 예전에는 건축물을 만들고 외부에 적용을 한다든지 일부 옥상에 적용을 하는 것에서 그쳤는데 요즘은 이제 입체 녹화가 필요로 한 시기가 되었고요. 특히 미세먼지 발생이나 도시열섬 현상이 심한 도시에서는 당연히 건축물 녹화, 입체 녹화가 중요하게 되었죠. 그리고 건축물 녹화를 분류를 하자면은 일반적인 그 외부 녹화를 빼놓고는 옥상 녹화나 벽면 녹화, 혹은 실내 녹화, 발코니 녹화, 뭐 이런 것들이 건축물 녹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현대적 건축물 녹화의 시작은 과거에 그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이제 스코틀랜드라든지 이런 데서 한 거를 빼놓고는 뉴욕이라든지 독일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던 뭐 한두 건물들은 한 100여 년 됐지만은 주로 제대로 시작을 한 건 독일에서는 35년 전부터 스투트가르트를 중심으로 좀 시작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축물 녹화의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대도시 위주로 지금 많이들 하고 있고 또 서울이 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리고 건축물 녹화를 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옥상 녹화라든가 벽면 녹화의 개념, 그 다음에 유럽에서 옥상 녹화나 벽면 녹화를 보는 개념이라든지 생각들이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옥상을 갖다가 이용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 어, 가드닝의 개념을 하고 있는 반면 유럽에서는 생태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한 생태 녹화, 저관리형 녹화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업종이라든 지역 이익에 따라서도 다르죠. 적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건축물 녹화를 보는 것과 그 다음에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가 혹은 건축물의 주인 이런 사람들에 따라서 건축물 녹화를 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시공이라든지 유지관리에 많은 문제들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녹화가 더 중요해진 것은 결국은 기후위기와 도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라든지 열섬 현상으로 이제 우리들의 건강들이 나빠지기 때문에 건축물 녹화의 중요성이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건축물 녹화의 장단점들도 우리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 기후를 위해서 건축물 녹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이런 효과도 있고 잘 건축하게 되면 미관적인 효과도 있고요. 단점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비용이 좀 부담이 된다던가 추후에 하자라든가 유지 관리에 또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그 외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지금 현재 많은 성공 사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유명한 성공 사례가 손꼽을 정도라던가 그 사례들도 현재 또 많은 문제들을 안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녹화의 장단점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하자면은 이게 대부분의 이제 옥상 녹화의 장점들인데요. 미세먼지 대응이라든지 빗물을 저장한다든지 건축물을 보호해서 방수층을 보호해 가지고 그 수명을 늘린다든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한다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또 공간의 효율성, 이제 집가가 높으니까 공간의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의 장점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특히 이야기하는 생물 다양성, 다른 생물들도 살 수 없는 것에 인간이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들을 요즘에 또 많이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축물 녹화의 이게 장단점 중에서 장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국내에서 건축물 녹화들이 잘 안 되거나 실패하거나 좀 부족한가? 이거는 법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법, 특히 대지안의 조경, 뭐 옥상 조경을 기준으로 하는 뭐 조경의 기준이라든가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옥상 조경의 법적 기준들이 그동안에 많이 바뀌어 왔었는데요. 과거의 건축법에서는 대지하나 조경에서는 이 옥상에다가 토심을 한 80에서 1m 정도를 했을 때 인정을 해주던 것들이 법이 개정되면서 식재에 따라서 20cm, 30cm, 40cm, 50cm도 인정을 해주기는 되었는데, 이러다 보니 건축물 녹화를 하는 사람들은 적은 비용으로 면적을 확보하고, 확보해서 준공을 받은 이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옥상 조경을 해놓고 나면은 나중에 다 죽고 옥상을 뭐 걸어 잠그고 유지 관리를 안 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개선점이 없이는 건축물 녹화라든가 옥상 조경, 인공지반 녹화의 발전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기준의 필요성, 뭐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고, 돈을 들여서 건축물 녹화를 많이 하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재작년에 독일에 갔을 때도 그때 인터뷰 과정에서 자기네들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옥상 녹화를 했을 때 받는 이익들이 많기 때문에 옥상 조경을 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빌딩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주인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대부분 상가 건물들, 분양하는 건물들에 가면은 이제 시행을 하고 나서 분양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자기들이 거기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임대를 주고 또 거기에서 수익만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싸게 건축을 하고 비싸게 분양을 하고 나가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적은 비용으로 유지 관리하고 임대료만 받는 뭐 이런 형태의 건축물들이 많다 보니까 건축물의 녹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실질적으로 그런 건물들의 시공을 많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설계한 것도 아니고 제가 시공한 것도 아닌 그냥 법적 기준을 맞춰서 어쩔 수 없이 금액에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시공 현장들도 좀 많아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 녹화를 잘 할 것인가? 건축물을 짓는 사람들한테 그만한 녹화를 했을 때 보상을 또 해준다거나, 작년부터 이야기된 그 루프탑, 옥상에서의 영업을 허용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건축물 녹화를 많이 할수록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건축물 녹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공개공지에 대한 제도가 있는데, 옥상도 결국은 환경공지의 개념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녹화를 할 수 있는,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개념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여기 이제 신도시 개발한 쪽인데요. 좀 높은 데에서 아래쪽을 찍다 보니까 억지로 법적 기준에 맞춰서 녹화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겨우.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원래는 논밭이었었던 곳인데 건축물을 짓고 상업 활동을 하면서 그다음에 옆에 주변에도 도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녹지, 토지가 지금 없어진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보면은 결국은 저런 것들을 생태 녹화가 됐던지 꼭 토심을 많이 주고 정원을 만들지는 않더라도 기존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법적인 문제라든가 비용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는 해놓고도 실패를 많이 하는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외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우리에서는 실패를 한 이유는 설계에 대한 실수, 그 다음에 설계를 잘 못한다든지 시공을 잘 못한다든지, 그리고 하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잘 공부들을 잘 안 해는 경우가 많아요. 조경으로 옥상 저기 시공하거나 설계하는 사람들이 하중에 대한 계산들을 잘 할 줄 모르고, 그 다음에 토양, 인공 토양과 일반 토양을 섞었을 때 토심에 얼마나 하중이 있고 나중에 얼마만큼 하중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계에 대한 문제들이 좀 해결이 돼줘야 될 것 같고, 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수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데, 방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방수의 시공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다른 데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적 기준과 가이드라인들을 좀 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유지 관리 비용을 적게 들이는 옥상 녹화라든지 입체 녹화를 설계 시공을 하면은 큰 문제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조경, 설계, 시공, 감리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입체 녹화들이 잘 되지 않을까. 부족한 기술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기술은 극복을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은 이렇게 37년 된 오른쪽 위에는 독일 에슬링엔에 있는 37년 된 사례고요. 왼쪽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흔데르트바서의 이제 설계한 호텔인데 여기가 지금 23년 됐고요. 오른쪽 하부도 런던에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도 한 17년 정도 된 겁니다. 이렇게 돼도 그 기능들을 잘 유지를 하고 있다는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술이라든지 하중은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우리가 그에 접근하는 방법의 문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 설계 및 기술적 문제는 아까 설계 및 기술적 문제의 뭐 하중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했던 거를 조금 더 요약을 해 놓은 거니까 요거는 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입체 녹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은 서울이라는 컴팩트 시티, 이제 슈퍼 컴팩트 시티가 되겠죠. 이런 도시에서 필요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빌딩들이 많이 있는 도시에서 빌딩 사이에 있는 거리에 그 스트리트 캐년에 의해서 미세먼지라든지 유해 가스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해쳐서 이런 어떤 건축물 입체 녹화가 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도시에서 녹화를 할 땅을 더 찾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물을 녹화하는 게 우리의 마지막 대안이자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 밑에 사진을 보면 이제 그 스위스의 그린델발트하고 클레이나샤이덱 사진인데 이렇게 환경이 좋은 곳에서도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옥상 녹화, 입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브루클린 같은 데에서는 옥상에서 도시농업을 하면서 그 공간의 확장성을 또 보여주는 사례라고 해서 제가 이제 브루클린에 도시농업을 하러 갔을 때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공간을 활용해서는 위에 이제 파티장으로 이용한다거나 오른쪽은 네덜란드의 그 델프트 공대의 도서관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다 나와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공간의 확장성으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아래 사진은 이제 건축물의 외피로서의 역할을 한 이런 사례들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았을 때 우리도 다양한 그 건축물 녹화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물 녹화의 분류는 아까 말씀을 다 드렸는데 옥상 녹화도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옥상 녹화뿐만 아니라 흔히 익스텐시브로 나누는데 저관리형과 관리형 혹은 저는 이제 생태형과 이용형이라고 주로 말을 좀 바꿔서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하이브리드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서는 옥상 가든이란 말을 써서 이제 우리처럼 정원으로 이용한 것들은 이제 옥상 가든이란 말도 쓰고는 있고요. 이런 식으로 건축물 녹화가 좀 분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 그 밀라노의 스테파노 보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캔틸레버형 발코니 녹화를 이용한 수직 녹화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런던에서는 태양광하고 같이 옥상 녹화를 한 그 바이오솔라 개념을 도입을 해서 2050년까지 그 런던 플랜이 있는데 런던의 2분의 1을 녹화하는 개념 중에서 하나가 옥상 녹화에다가 태양광 에너지를 같이 접목시키는 그런 개념도 또 건축물 녹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문제들이 또 있어 왔냐면은 건축 설계는 건축 설계대로, 옥상 설계는 옥상 설계대로 따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도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협업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건축물 녹화는 건축물 설계할 때부터 조경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같이 참여를 해서 옥상 같은 경우에 빗물 그다음에 방수 문제, 빗물의 역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초기부터 설계 단계에서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설계와 시공과 유지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건축물 녹화를 더 발전시켜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도시민의 건강을 좀 더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문제도 좀 해결이 돼야 되고, 옥상에 대한 개념을 환경공지의 개념으로 해서 전면적인 녹화를 해서 도시의 생태라든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김진구 부회장님. 아마도 많은 얘기를 해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세 가지의 주제를 잡은 이유가 첫 번째는 건축물 녹화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 현황이 어떻고 문제점은 어떻고 법적인 문제점은 어떤 건지 이런 얘기들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국내 사례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그리고 해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저희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이나 전문가분께서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김진우 부회장님의 좋은 발제 감사드립니다. 조윤철 대표님께서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건축물 녹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여주실 겁니다. 아마 사실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는 또 건축가 그리고 조경가 등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같이 하는 자리가 또 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방금 보여주셨던 이하영 부사장님 같은 경우 사실 건축물 녹화의 전문으로 또 계시지만 리드라는 그 친환경 건축물에 굉장히 전문가이십니다. 그 건축물 녹화는 사실 그 친환경 건축물 중에 하나의 분야에 속해 있는데요. 그걸 전체적으로 히림에서 해주셨던 많은 프로젝트를 저희한테 보여주셨고, 저희가 또 그걸 통해서 앞으로 국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건축물 녹화가 또 더 발전이 돼야 될 건가라는 좋은 함의가 담겨 있는 좋은 발표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또 진행에 약간 그런 온라인상의 문제는 뭐 언제나 이런 온라인 발표나 세미나에 있는 거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사장님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요. 그럼 조 대표님, 네. 그 시간이 제가 사회자여서 시간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네. 제가 갖고 있는 그 권한이 많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렇게 못했습니다. 좀 간단하게 빨리빨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하겠습니다. 그 조 대표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조 대표님은 서울대에서 조경학과를 졸업하셨고요. 그 환경대학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도 조경을 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 조경 및 지역계획학으로 석사를 하셨고요. 조경하시는 분들, 건축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하그리브스하고 켄 스미스 설계사무소에서 뉴욕 사무소에서 설계에서 참여를 하시고 일도 하시고 근무도 하시고, 이후에 지금 현재는 PH6 디자인 랩, 이름이 맞나요? 네. 예, 거기에 대표로 계십니다. 뭐 우즈베키스탄 수도에 있는 총괄 디렉터도 하시고요. 세르비아에 있는 초청 작가, 그다음에 서울정원의 박람회 초청 작가,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 공공조경가, 그다음에 홍대에서 건축학과의 겸임 교수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조 대표님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조윤철입니다. 일단 그 회사 PH6가 많은 분들이 뭔지 이제 물어보시는데 그 폐하 농도입니다. 약산성 6.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 성장에 제일 적당한 그 폐하 농도가 5.5에서 6.5라고 해서 저는 중간으로 해서 PH6로 회사 이름을 정하고 조경 설계 사무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간략하게 그 해외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 시간은 8시 반까지 우리가 미팅을 마치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양해를 좀 구해서 네. 한 10분 정도 더 쓴다고 했으니까 조금 발표해 주시고 질의응답 예, 한번 짧은 시간 갖는 그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요즘 이제 수직 정원 아니면 뭐 버티컬 가든 뭐 이런 뭐 벽 녹화물 이런 이제 얘기들을 이제 많이 쓰는데, 그 개념, 그러니까 방식적인 방법으로 원론을 따져보면 딱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방법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라운드 베이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무 장치 없이 그야말로 이제 땅에서 이제 덩쿨 식물이 벽면을 타고 이제 올라와서
벽면을 덮는 오래된 건축물이어야지만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자라는 시간도 꽤 걸리고, 그리고 이제 트렐리스로 이제 케이블 같은 거를 이제 달아서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 덩쿨 식물이 벽면에다가 뿌리를 박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유리면이라든지 철판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덩쿨 식물이 이제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라인을 따라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식물들이 올라갈 수 있게 이제 유도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계적인 문명 발달이라든지 아니면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어떤 컨테이너를 조금씩 사용해서 이제 중간 층층마다 이제 토양을 제공함으로써 좀 더 식물을 건물 전체를 빨리 덮을 수 있는 방법을 쓴다든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모듈화된 그 패널을 부착해서 전체적인 벽면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또 이제 리빙 월이라고 해서 아예 이제 공기 순환, 특히 이제 실내 같은 경우 공기 순환 시스템, 습도 조절 시스템까지 설치된 그런 이제 벽면 녹화 방식을 이제 많이 쓰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세 가지 방법을 이제 또 조합해서 또 새로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이제 해외 사례를 몇 가지 찾아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 사례를 설치하면서 기본 전제 조건은 일단은 이제 세계적이 뚜렷한 북반구에 위치한 도시들의 사례를 이제 찾아보자는 취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제 겨울철 우리가 흔히 그런 싱가포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더운 지방은 당연히 더우니까 잘 자라는 거 아니냐 하지만은, 그래서 그 반론으로 그러니까 이런 북반구에 위치한 겨울이 긴 지역에서의 해외 도시들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많이 보여줌으로써 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의 브루클린의 한 스트릿 블럭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런 이제 벽면 녹화는 이제 요즘 이제 많이 하는 케이스지만은, 저렇게 스트릿 전체를 블락 전체를 저렇게 녹화함으로 해서 그 파급적인 효과, 시각적인 임팩트는 단일 건물을 했을 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클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의 타임워너 센터에 있는 입구, 출입구 옆에 이제 벽면을 녹화했던 케이스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참여했던 프로젝트라서 애착이 가는 일인데, 기본적으로 스테인리스 스틸로 이제 장식용 플랜터를 이제 제작을 하고, 그 형태는 이제 삼각형 뿔대식으로 앞으로 튀어나온 뿔대식으로 해서 좀 더 이제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하고, 그것이 이제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식재를 하는데, 식재 같은 경우도 얘가 좀 이제 햇빛이 많이 들지는 않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햇빛 영향이 별로 없는 식물, 그리고 또 겨울에도 이제 푸르름을 낼 수 있는 식물을 이제 고르다 보니까 저 회양목, 우리한테 좀 친숙한 식물이죠. 회양목을 식재하고, 그다음에 당연히는 이제 자동 관수 설비를 설치해서 관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고려했던 프로젝트이고요. 길이 자체는 이제 한 25m, 높이는 이제 4m, 그리고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 패널을 이제 붙여나가면서 이제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녹화 없이 이제 이 스테인리스 스틸 패널 자체만으로도 그 어떤 그 햇빛의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반사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재 재료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 그 다음에 이제 조명, 그 다음에 바닥 식재, 그리고 이제 스테인리스 머티리얼에 대한 어떤 피니쉬를 쓸 건지를 이제 고민했던 이제 프로젝트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프로젝트는 앞에 두 분께서 이제 충분히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안 볼 수 없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밀라노에 있는 보스코 베르티칼레 수직 숲, 밀라노의 이제 수직 숲이라고 이제 불리는 프로젝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두 개의 타워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이거 원래 이제 주거용 건물이죠. 두 개의 타워고, 한 층은 26층, 한 층은 이제 19층. 여기에는 총 한 400세대가 거주하는 콘도미니엄 아파트 건물입니다. 여기에 주로 이제 식재 방법은 베란다, 이제 발코니죠.
발코니의 페라펫 월을 이제 플랜터식으로 이제 이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토심을 확보하고 이제 식재를 전면으로 전면을 이제 식재를 배치해서 충분히 이제 그 효과를 낼 수 있고요. 그 결과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뭐 태양광을 이제 스크리닝 해주고 신선한 공기를 이제 유입시키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친환경적인 이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이제 만족을 하고 있는 이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스터디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 이 인면이 주는 여러 가지 이제 효과들, 특히 이제 바닥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시의 소음을 이제 흡수할 수 있는 식재, 그리고 이제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제 산소로 바꿔서 실내로 유입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찬 그 바람을 막아주는 이제 뭐 스크린, 그리고 이제 또 햇빛을 좀 이제 분산시키거나 아예 이제 그림자를 쳐서 여름에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온도 차이를 외부 온도와 실내 온도를 자연적으로 떨어뜨리는 가장 이제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도 이제 충분한 이제 습도 유지, 그리고 산소, 이산화탄소가 이제 산소로 이제 바뀌면서 유입되는 이제 새로운 신선한 산소,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친환경적인 효과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식재를 선택할 때 그 마찬가지로 그 발코니의 인면의 섹션 인면에 따라서 상부가 좀 오픈된 곳, 닫힌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3m짜리 높이의 나무, 뭐 6m짜리 자랄 수 있는 나무, 아니면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9m까지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이제 또 고려를 해서 식재를 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이제 초화류 류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식재가 됐다는 거고. 수치상으로 이제 한 800그루의 나무, 5,000그루의 이제 뭐 초본, 관목, 그리고 이제 15,000그루 정도의 초본류.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이제 식재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 한 몇 년 전에 이제 모니터링 했을 때는 여기에 발견된 건 한 20개 정도의 그 새 둥지가 이제 발견됐다는 건 이제 부수적인 효과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이제 새 소리를 듣는다는 게 이제 가장 커다란 기쁨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시스템은 아무래도 관수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층부에 비해서 상층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바람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토양의 이제 습도가 굉장히 드라이해지기가 금방 드라이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각 층의 이제 어떤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거를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는 이제 관수 시스템. 그리고 이제 그 관수 시스템도 이제 물 소비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그레이 워터죠. 그러니까 중수도를 이제 사용해서 자체적으로 계속 물 낭비를 막는 순환 시스템을 통해서 관수를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는 시스템을 이제 설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각 층부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식재 계획, 관목, 초화류, 그다음에 이제 규모 큰 나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획이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아마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마 이제 발코니였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파라펫 월이 이제 난간 역할을 하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토심을 이제 확보하는 공간인데, 깊이가 한 1.1m, 그리고 이제 무겁서까지 하면 한 1.3m의 파라펫 월 효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하중을 고려해서 슬라브 같은 경우는 한 거의 28cm 정도의 이제 슬라브를 이제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리고 관목이나 초목류 같은 경우는 한 50cm 정도의 깊이와 너비를 이제 유지하면서 식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한 이제 쾌적한 발코니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가 대유행했던 이태리 같은 경우 락다운이 굉장히 심했죠. 굉장히 이제 갇혀 있는 경우에 이런 발코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굉장히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면상에 재미있는 부분은 이제 식물이라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그 컬러가 변한다는 것을 가장 극대적으로 효과를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그 단풍 효과, 아니면 겨우
특히 이제 뭐 겨울 같은 경우는 이파리가 다 떨어지면 또 앙상하기 때문에 또 그거를 적절하게 적정 부분 유지해 줄 수 있는 상록수를 이제 적정 수준 어떤 위치에 어떻게 이제 배치하냐를 이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고민이 됐던 것 같고 시공 과정에 좀 더 이제 발코니를 이제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시공 과정의 사진을 한번 이제 가져와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관리 부분을 이제 사실 처음에 이제 뭐 말씀해 주셨는데 관리를 이제 어떤 유리창 닦듯이 위에서 적극적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관리를 철저하게 관리라는 게 단순히 이게 관리가 아니고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낌새가 보이는 나무들은 바로바로 처리를 약품을 처리를 해준다든지 그런 이제 처리 가능성.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관리비가 이제 너무 비싼 게 아닐까라는 이제 많은 또 의료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비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스퀘어미터당 제곱미터당 63유로 1년 기준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환산을 해봤을 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이제 30평 우리가 보통 30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달에 한 70만 원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70만 원이라는 게 단순히 이 식물 메인테넌스가 아니고 이제 전체 뭐 여러 가지 냉난방이 포함되고 이제 시큐리티 뭐 시스템 이런 이제 전체적인 통합 관리비가 이제 70만 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 예상보다 그렇게 엄청난 관리비를 내면서 이런 환경을 누린다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렌더링 사진과 이제 실제 사진인데 이 효과가 지금은 오히려 지은 지 한 7, 8년 되다 보니까 오히려 초창기 사진보다는 굉장히 좀 더 풍성해지고 이제 식물들이 초기에 이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정착이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렌더링에서 추구했던 그 효과를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만족하면서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파리에 있는 이제 플라워 타운인데요. 2004년에 지어졌고 그 저소득층을 위한 소셜 하우징 10층짜리 이제 규모고 이 건물의 이제 특징은 발코니에 큰 화분을 아예 설계할 때부터 아예 생각을 해서 큰 화분을 이제 불규칙적으로 한 전부 이제 380개 3면을 이제 380개의 큰 화분으로 덮어서 거기에 이제 대나무를 심었다는 거고 그 아이디어 자체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그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아주 조그만 난간에도 꼭 항상 발코니나 이런 데 항상 꽃을 키워서 이제 밖으로 이제 내보이죠. 그런 데서 이제 아이디어를 삼아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발코니 이제 공간에 보면은 그 큰 화분 자체는 아예 이제 바닥하고 이제 부착이 됐던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은 보통 예를 들면 아예 나중에 이거를 갖다 놓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화분 자체가 이제 건축 디자인 한 일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야만 관수 시스템 설비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대나무를 이제 선택한 이유는 이제 대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자랄 수 있고 또 튼튼하고 바람에 강하고 특히 이제 그 바람 소리를 이제 굉장히 잘 느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나무 숲속에서 자는 듯한 느낌을 주려고 했다라고 이제 건축가는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쪽 면은 이제 일부러 이제 식재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오히려 식재를 안 함으로써 노출시킴으로써 그 어글리함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이제 녹색의 그 가치를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이제 설계가는 예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내에서 봤을 때 그 느낌의 사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실제 지어진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약간 이제 그 어떤 미래에 대해서 어떤 그 건축가들이나 그 행정가, 시민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잠깐 볼 텐데요. 작년 10월 이제 뉴욕의 코로나가 가장 한창이었을 때 뉴욕 도시 포럼이 열렸습니다. 그때 주제는 뭐였냐면은 코로나 이후의 도시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거를 주제로 해서 전문가 그룹들한테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았고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한테 그 인상을 줬던 거는 이제 WATG라는 건축 그룹이 제안했던 이제 그린 블락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뉴욕에서 이제 가장 이제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플로어 빌딩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스트리트, 길, 공간 자체를 아예 이제 아스팔트 위를 걷어내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임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자라는 제안이기 때문에 아스팔트 위를 더 걷어내는 게 아니고 적당한 표토층하고 배수층을 써서 이제 롤잔디죠. 롤잔디를 쫙 깔아서 카펫처럼 잔디 공간을 만들어주고 플랜터 박스에 나무들을 대량으로 갖다 놓고 나중에 이제 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벽면 녹화를 통해서 굉장히 이 공간을 사람들한테 코로나로부터 좀 상처를 받던 사람들한테 힐링적인 느낌을 주자라는 이제 취지로 이제 제안을 했던 거고 특히 이렇게 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뭐 상가들, 카페, 레스토랑 이런 이제 부분들의 어떤 그 지역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했고 사실 이 WATG 그룹이 그 전에는 이제 2017년 런던 시하고 이제 같이 작업을 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런던 시에서는 이제 2050년까지 런던 공간의 5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은 이제 사실 2016년에 런던 시장 선거가 있을 때 지금 당선된 그 시장의 선거 캠페인이었어요. 그 시장 선거의 캠페인으로 뭐냐면은 런던을 세계 최초의 그 국가 도시공원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립공원이죠. 국립공원 도시를 런던이 세계 최초가 되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했던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떤 열정적인 미래의 비전을 시장이 제시를 했고 거기에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부응을 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어떤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2017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파리에서는 어떤 토의가 있었냐면은 2050년까지 무조건 이제 파리 같은 경우도 그 탄소 이제 배출량을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75%를 줄여야 되는 협약에 가입이 돼 있죠. 이거는 뭐 전세적 우리나라도 당연히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파리 2050년까지 그러면은 파리라는 도시의 전체 모습을 건축가들은 어떤 식의 제안을 통해서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지금부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시간이 30년 남았다고 하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그 빈센 컬러바 아키텍트 그 건축 그룹이 이제 파리시의 요청에 의해서 8가지 이제 타워를 이제 제안을 했던 그런 이제 아이디어였고 제가 몇 개 설명을 드릴 건 다 볼 수는 없고 이제 몇 개 설명드리면 이제 허니컴 타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그 주거 아파트 위에 주거 공급 확대를 위해서 약간 허니컴 모양, 벌집 모양이죠. 허니컴 모양 스트럭처로 이제 주거 공간을 만들어주고 파사드를 이제 인면화시켜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린 녹지 공간에 주거 공간을 만들어주자라는 이제 취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 타워 같은 경우 이제 뱀부 타워라고 그래서 대나무 메쉬로 이제 기존의 건물을 래핑하는 거죠. 둘러싸서 발코니 공간을 식물 공장으로 쓸 수 있는 구조적인 지원을 해주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에너지, 그러니까 풍력 발전을 이제 또 가속할 수 있는 풍력 가속기라든지 그다음에 증기 터빈 이런 걸 자체적인 공장, 거의 식물 공장을 이 건물에서 생산을 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광합성 타워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파리에서 제일 두 번째로 높은 게 이제 지금 이 몽파르나스라는 타워인데 물론 이 사진은 아니고요. 이전에 이제 몽파르나스 타워라고 58층짜리 디자인적으로 파리 시민들이 최악의 건물로 뽑는 그러니까 몽파르나스 타워를 보지 않는 뷰가 제일 좋은 뷰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싫어하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아예 새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재료로 이제 감싸는 거죠. 감싸면서 그 공간을 아예 전체적인 수직 공원, 아예 이제 사람들이 나선형으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공원을 즐길 수 있는 이제 수직 공원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커튼월의 유리는 이제 빛을 흡수해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바이오매스를 이제 뭐 형성한다는 그런 이제 그 과학적인 원리를 통한 이제 그 아이디어를 이제 제시했던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기까지 빨리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사실 굉장히 혁신적인 항도 많이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실제로 건설되고 조성된 건축물의 수직 녹화 이런 부분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프로젝트를 잘 설명해 주시고 잘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자가 시간을 제일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도 너무 좋은 발표들 김진수 부회장님 그리고 이하영 부사장 본부장님 부사장님 그리고 조윤철 대표님 통해서 건축물 녹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해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발표하신 세 분 말고도 저희 건축 조경 및 경관위원회 위원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건축학부 통해서 홍보와 공지를 해서 아마 건축 분야의 전문가분들 아니면 조경 분야의 전문가분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길게 토론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질문과 토론이 있으신 분은 소속과 이름을 간단히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다 모아서 한꺼번에 발표자분들께 또 드리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토론하실 내용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음소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하실 때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장 송영문입니다. 예, 예, 우리 김진수 부회장님, 이하영 부사장님, 조윤철 대표님 정말 좋은 내용 잘 들었고요.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의 조경의 건축에 관련된 적용 부분은 사실은 이러한 트렌드로 가야 된다는 게 사실은 답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지상부에만 조경에 관련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사실 도심지에 옥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많이 지금 우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게 정확 답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극복해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서 건축의 구조 문제라든가 또 법규 문제라든가 또 이게 자연적인 우리가 자연현상이라 가지고 태풍이 올 때가 그런 풍압에 의한 그런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실상 극복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분의 좋은 말씀들, 뭐 옥상 녹화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친환경 건축물의 지하 공간 녹화라든가 버티컬 가든에 대해서 더 다양한 그런 좋은 제안들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사실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물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우리가 지금 좋은 것만 지금 말씀을 했는데 역지사지로 곤충이라든가 또 어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건 사회적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어필을 해야 될 것 같고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이제 곤충이라든가 벌레라든가 모기라든가 또 바람에 의한 전도라든가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좀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예, 혹시 대답하실 수 있는 발표자분들께서는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또 여러 개 질문 한꺼번에 모아서 시간 관계상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시간이 다 돼서 다들 말씀을 안 하시나요?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발표자분께서
마무리해 한 2분 정도씩, 1, 2분 정도씩 발표 마무리도 해주시고 또 질문에 대해 대답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보고 또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건축물 녹화라는 부분이 해외 혁신적인 안에 비해서는 많이 미진하거나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건축물 녹화는 조경가의 역할뿐만 아니라 건축가의 역할, 이 두 전문가들이 콜라보레이션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기획 단계부터 설계, 그리고 시공 단계까지 이런 분들이 역할이 굉장히 협동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히림에 계시는 부사장님도 그런 어떤 국내 건축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건축물 녹화 부분이 더 발전적인 방안을 위해서, 그리고 김진수 대표님하고 부회장님하고 그다음에 조 대표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이 되면은 국내에서 건축물 녹화가 더 발전이 될 것 같다. 건축과 어떤 협업 체제를 가져가면 더 발전이 될 것 같다. 이런 내용도 같이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발표 순서대로 김 대표님, 김 부회장님부터 대답해 주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네,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송윤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 벌레, 모기, 풍압 이런 문제들이 좀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 이야기들의 핵심은 사실은 작년 9월 달에 한 기사에 의해서 나왔는데, 청두에 숲 아파트 8개 동짜리를 졌는데 모기가 많고 벌레가 많아갖고 다 아무도 입주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조그만 기사가 썼었어요. 그리고 이게 좀 화제가 좀 돼서 숲 아파트, 수직 아파트를 만들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뭐 하중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은가, 누수라든가 이래서 이런 그 논란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그때 제가 좀 보스코버트칼레, 베리스칼레와 이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니 짝퉁을 만든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기후도 틀리지만은 청두의 숲 아파트는 물이 고이고, 그 고인 물로 인해서 또 모기가 자라고, 그리고 누수 현상이 생겼는데, 결국은 이건 치밀하지 못한 설계와 시공에 의해서 생겼던 거고요. 그 안전 문제는 당연히 그 밀라노 그 건축물을 보면은 미리 풍압이라든가 이런 테스트를 다 했고, 또 하나는 전도했을 때를 대비해서 나무마다 다 하나 와이어를 걸어 가지고 전도돼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 이런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이야기고요. 협업의 문제는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모자라지 않죠. 그래서 초기부터 협업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육,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기술들이 잘 보급이 돼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예영 부사장님 마이크 음소거 해주시고, 예, 한번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예, 좀 더 가까이 와서 예, 예. 그 건축적 관점에서 조경과 그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건축물 녹화를 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질문의 취지셨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저도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긴 한데, 건축을 하는 분들은 어떤 그 사안에 대한 책임감, 그것으로 자유롭지를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하고 일맥상통한데, 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건축이 져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안정성, 내구성, 뭐 그런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운 대안들을 항상 찾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조경과의 협업에 있어서도 그런 배리어가 여전히 조금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얇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 문제도 결국 건축가들의 태도
변화와 환경과 생태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좀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조경하시는 분들이 훨씬 적극적이십니다. 그래서 훨씬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논의를 하고 방법을 보여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그러니까 건물의 주인이거나 혹은 주인이 없는 건물에 대한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대단히 한계가 많습니다. 유지관리 우선이거든요. 얼마라도 비용이 발생할 것 같은 건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푸는 것은 결국 어떤 제도적인 접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녹색 건축물 인증의 항목 중에서 생태 분야만 필수 항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도시의 건축물 녹화를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짚어서 좀 만들어가고 제도화하면 그것이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조 대표님. 네, 저는 이 리서치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밀라노의 그런 수직숲 아파트를 서울에 누구나 다 갖고 싶다는 일단은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루어져야 되는 전제 조건은 딱 하나가 있겠죠. 일단은 시행사, 디벨로퍼 마인드가 아예 나는 저런 아파트를 원해라든지 아니면은 건축가가 디벨로퍼를 설득해서 이런 숲의 느낌의 아파트를 지읍시다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어쨌든 어그리를 해야지 둘 다 어그리를 해야지 이제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조적으로 충분한 조경 공간이 이제 확보돼야지 이제 그런 어떤 조경적인 건축물이 이제 나온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축가가 이제 어떤 디자인, 어떤 프로젝트 접근을 할 때 물론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지만은 어떤 프로젝트 하나는 딱 목표를 나는 이거는 정말 그린 파사드가 돋보이는 건축물을 만들 거야라는 생각이 없으면은 그런 이제 우리가 사례에서 봤던 건물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친환경 인증 제도라든지 생태 인증 아무리 해봤자 그거는 미니멈 한 요건을 맞추는 거지 그게 시각적인 효과를 절대 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마인드 자체가 아예 표면적으로 나의 건축물은 녹색 건축물로 말 그대로 녹색 건축으로 보여야 한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했을 때 그런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건축물 녹화 세미나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건축가와 조경가의 콜라보레이션, 그 다음에 유지관리 문제, 거기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주민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되어야지 건축물 녹화도 더 발전적으로 국내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김 대표님, 부회장 김 부회장님, 그리고 이 대표님, 이 부사장님, 그리고 조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송 위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건축 조경 및 경관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이외에 또 참석해 주신 모든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송 위원장님 혹시 뭐 특별히 말씀 아까 다 하셨나요? 네, 그 질문은 제가 좀 드렸고요. 하여튼 우리 건축 조경 경관위원회에서는 이런 세미나를 그 건축 학회에서는 처음 갖는 겁니다. 정말 그 의미가 있는 그런 그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사실은 건축 학회에서도 조경을 같이 접목해 아까 말대로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구성 학회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다가 이번에 학회장님이 되시면서 처음으로 이런 우리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처음 이런 갖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학회장님도 무척 이런 우리가 세미나를 갖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학회에서도 우리 조경이 우리 건축 쪽에 접목을 해서 뭐가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우리가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저도 사실은 저도 조경을 합니다만은
정말로 이 루프 가든이라든가 이 버티컬 가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실내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많이 어차피 정말 가야 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가야 할 부분들을 우리가 어딘지 모르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 좀 채워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수요자들한테 아파트 거주자들한테 건물 거주자들한테 우리가 얼마든지 거기 안전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늘 이 기회를 만들어서 건축과 관련돼서 큰 트렌드를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같이 여기 강연에 임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회자님 이렇게까지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